안녕하세요. 안녕 캔버스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중급 5강 비파괴 편집의 핵심 스마트 오브젝트를 완전히 마스터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능을 알면 작업의 자유도와 수정 효율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먼저 스마트 오브젝트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오브젝트란 보시다시피 레이어 하나를 캡슐처럼 감싸서 보호하는 기능을 뜻합니다. 이는 원본 손상 없이 필터나 이런 것들을 변형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에서 불러온 파일도 스마트 오브젝트로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 번 편집을 하셔도 품질이 저하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잠깐 꺼두고 레이어를 하나 켜시고, 여기서 저는 그냥 아무 브러쉬로 이렇게 그어 볼게요.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로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세요. 레이어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체크 패턴으로만 사각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측 클릭을 하시고 보시면은 Convert to Smart Object라고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무슨 폴더 같은 게 생성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편집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보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원본으로도 다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질도 떨어지지 않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비파괴 편집 실전 예제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인물 사진을 동일하게 두 장을 준비를 했어요. 이러한 사진들은 아래에 보시면 unsplash.com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로 사진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링크도 잘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첫 번째로 왼쪽에 있는 사진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레이어가 있고 이쪽 오른쪽에는 또 다른 레이어가 있죠. 왼쪽 레이어를 클릭하고 우측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Convert to Smart Object라는 기능을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위에 있는 레이어와 다르게 밑에 있는 레이어는 폴더 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생성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보시면은 필터라고 있는데 필터를 클릭하시면 중간 지점에 블러라고 있어요. 블러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우측에 가우시안 블러라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항상 굉장히 많이 다루던 기능이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시면은 레디우스가 지금 7.2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OK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OK를 하시고 이제 우측을 한번 보실게요. 그랬더니 레이어 밑에 스마트 필터가 있고 스마트 필터 아래에 가우시안 블러가 붙은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우시안 블러를 눈을 껐다 켰다 해볼게요. 네, 그러면 기본 원본은 유지한 채로 여기서 가우시안 블러만 껐다 켰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는 바로 스마트 오브젝트를 하지 않고 필터에서 블러를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똑같은 블러예요. 가우시안 블러를 선택을 했더니 7.2 그대로죠. OK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이거는 그냥 블러 먹었기 때문에 기존으로 돌릴 수가 없겠죠. 이제 이거는 완전히 변환된 거기 때문에 복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요거를 껐다 켰다 하면서 복원을 하실 수 있죠.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스마트 오브젝트는 고화질로 이전 버전으로 복원을 할 수 있고 기본 원본 자체를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 확인하셨고 마찬가지로 흐림 정도도
좀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지금 7.2로 뒀지만 더 높일 수도 있고 더 낮출 수도 있고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요. 저는 텍스트를 한번 위에다 올려볼 거예요. 텍스트는 일단 밑에 저는 기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잘 안 보이실 테니까 하얀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꿔보고 여기다가 테스트 입력하기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전에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늘리면 한쪽으로만 커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한쪽으로만 커집니다. 그래서 위치는 유지하되 여기서 사이즈를 키우는 방법은 Alt키를 누르고 이쪽에 끝부분 있죠? 아무데나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키워주시면 중심축 맞게 사이즈가 커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그래서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사이즈 박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화살표가 나타나면은 여기서 회전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텍스트 레이어를 우클릭을 해볼게요. 우클릭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Convert to Smart Object가 있어요. 여기서 클릭을 해주실게요. 클릭을 해줬더니 텍스트 레이어조차도 이렇게 폴더 모양이 생성이 되면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이 됐죠. 여기서 컨트롤 T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쉽게 또 다른 방식으로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는 여러 번 변경해도 품질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걸 변경하지 않고 늘렸다 줄였다 하면 픽셀이 깨져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뿌옇게 됩니다. 흔히 말해서 이거는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수정하는 거는 레지스터화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레지스터화가 된 상태에서 해버리면은 나중에 픽셀이 깨져서 뿌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스마트 오브젝트로 하면은 여러 번 수정을 해도 품질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 필터, 마스크 응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스마트 필터의 진짜 장점이 있는데요. 이는 마스크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예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세 번째 예제는 이미지 일부만 흐리게 만들어 보기입니다. 여기서 이미지 레이어에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필터에서 블러로 가서 가우시안 블러로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 필터 하단에 이제 마스크를 클릭을 해볼 건데요.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요 네모난 표시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클립 모양으로 해서 마스크가 하나가 추가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전에 저희 배웠었죠. 흰색으로 간 상태에서 이렇게 칠해 주시면 나타나는 거고, 검정색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여기까지 오는 것도 반드시 브러쉬 기능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지금 지우개나 뭐 다른 기능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는 블랙 앤 화이트의 값으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전에 배웠었죠. 회색깔로 하면은 반투명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네,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배너라든지 프로필이라든지 보면은 약간 디지털 콜라주의 느낌을
낼 수 있겠죠. 이렇게 약간 찢어진 느낌들. 네, 요런 효과도 낼 수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번에는 더 응용해 볼게요. 위에 보면은 필터 있죠. 필터에서 다른 기능을 한번 넣어 볼게요. 애드 노이즈 한번 넣어 볼까요? 살짝 약간 레트로한 느낌으로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서 뭐 조절하시면은 조절하셔도 되고요.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거를 반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요, 또 다른 식으로 바꿔보셔도 되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마스크 오른쪽 걸 누르고 이 검정 색깔로 한 다음에 지워 볼게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랬더니 일부만 흑백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다시 컬러로 돌아오죠. 이거는 위에 있는 레이어가 숨겨지는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컬러 값 있는 색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요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쉽게 응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면 외부 파일 연동하고 템플릿을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배우는 주제 자체가 스마트 오브젝트인데요. 스마트 오브젝트는 외부 파일을 연결해서도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요,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플레이스 임베드를 내부에 포함시키고, 두 번째는 플레이스 링크들을 외부 파일에 링크를 거실 수 있어요. 브랜드 로고를 템플릿에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보실 수가 있는데, 로고 AI 파일 있죠. 저희 일러스트 파일 확장자명을 AI라고 한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초에서. 그리고 그 파일을 플레이스 링크드로 삽입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템플릿 PSD 포토샵 파일에 다양한 레이아웃을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원본 로고 파일만 수정을 해서 모든 포토샵 파일에 자동으로 반영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러스트에서는 이미지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이쪽 컴퓨터에서는 잘 연결했어요. 근데 그 파일을 다른 컴퓨터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열었더니 이미지가 사라져 있습니다. 이거는 임베드를 하지 않거나 링크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쇄업체나 이런 데에 맡길 때, 아니면 다른 작업자한테 보낼 때 임베드를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텍스트도 깨주셔야 되세요. 텍스트를 깨지 않으면 다른 컴퓨터에서 열었을 때 그 컴퓨터에서는 내가 작업을 했던 폰트가 없기 때문에요. 없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없기 때문에 빨간 글씨로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주시고, 여기서 깨준다라는 게 정말 뭔가를 깨는 게 아니고 묶어주는 거예요. 바인딩 시켜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바인딩 시켜주는 방법은 일러스트에서요, 어떤 오브젝트, 텍스트 이런 거를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O 키를 눌러주시면 묶여버리게 돼요. 5가 숫자 5가 아니고 영어 5예요. 요거는 일러스트 강의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 일단은 혹시나 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링크를 해주거나 아니면 임베드를 해서 묶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형태들만 알아도 배너, 패키지, UI 디자인 등에서 반복 작업을 크게 줄이실 수가 있으세요.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인 스마트 오브젝트의 전략에 대해서 가끔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경우냐면, 실무 속에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언제 써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시면은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외부 콘텐츠 자주 업데이트 할 때, 아니면 디자인 수정이 많은 프로젝트, 브랜딩이나 웹 배너 등, 이런 거는 결국은
시즌별로 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고, 명절 때마다 업데이트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겠죠. 세 번째로는 팀 작업 시 실수 방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번째로는 포스터나 썸네일 템플릿에서 기본 틀 보호용으로 또 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무 속에서는 같은 작업자와 작업자끼리 이런 거를 같이 연동해서 작업을 같이 할 때,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계속 변경을 할 때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세요.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부 수정은 더블 클릭해서 새 창에서 반드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 스마트 오브젝트끼리 병합을 하면은 비파괴 속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속성의 값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럼 제 기능을 못할 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텍스트가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뀌면 바로 수정 불가입니다. 이럴 때는 내부 진입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잘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너무 잘 따라오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같이 알아볼 부분은 스마트 오브젝트하고 레이어 그룹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냥 그룹으로 쓰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기능,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 그룹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비파괴 필터 적용이 스마트 오브젝트일 때는 가능해요. 근데 레이어 그룹일 때는 어때요? 불가능하죠. 변형 시 품질 유지는 스마트 오브젝트일 때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레이어 그룹은 레지스터화 시킨다고 하죠. 깨질 수 있다고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크 개별 적용이 있어요. 여기서는 스마트 오브젝트에는 내부 가능이고요. 레이어 그룹에서는 제한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룹은 정리용, 스마트 오브젝트는 기능 보호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스마트 오브젝트의 개념부터 스마트 필터, 마스크 응용, 템플릿 활용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포토샵 중급 기능을 마스터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블렌딩 모드 완전 정복, 디자인의 감성과 깊이를 더하는 혼합 기법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캔버스였습니다.